C++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순간 있죠. 분명히 부모 클래스 포인터로 자식 객체를 가리켰는데 왜 자식 함수가 아니라 뜬금없이 부모 함수가 호출되는 걸까요? 이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오늘 이 골치 아픈 퍼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코드를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그걸 상속받는 디라이브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이스 타입의 포인터로 디라이브드 객체를 만들어서 가르치게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펑션을 호출했더니 어라? 디라이브드 함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베이스의 함수가 떡하니 호출되는 거예요. 아니, 포인터는 분명 디라이브드 객체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컴파일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번 그 속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범인의 시점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은 바로 컴파일러죠. 컴파일러의 눈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져요. 디라이브드 객체라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베이스 객체를 통째로 자기 안에 품고 거기에 자기만의 멤버를 좀 더 덧붙인 일종의 확장판 같은 거예요. 이 그림처럼 말이죠. M1부터 M3까지는 베이스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그 위에 M4, M5를 추가한 구조인 거죠.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이스 타입 포인터, 그러니까 베이스 스타로 선언된 이 포인터가요, 마치 특수한 안경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이 안경을 끼면 아무리 거대한 디라이브드 객체를 봐도 딱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보입니다. 그 이상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M4나 M5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네, 바로 이 현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걸 정적 바인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오늘 미스터리의 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컴파일러가 너무 성급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도 전인 컴파일하는 그 순간에 포인터의 타입만 딱 보고 이건 베이스 포인터네? 그럼 무조건 베이스에 있는 함수를 부르면 되겠지? 하고 결정을 그냥 확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컴파일러가 너무 일찍,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런타임에 이 포인터가 실제로는 디라이브드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거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언된 타입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해버린 거죠. 아, 그럼 이 성급한 컴파일러를 말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키워드 딱 하나만 추가하면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virtual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걸 함수 앞에 붙여주면 그게 바로 가상함수가 되는데요. 이건 그냥 함수가 아니에요. 컴파일러한테 보내는 아주 특별한 지시사항 같은 겁니다. 이봐 컴파일러, 이거 지금 결정하지 마. 성급하게 굴지 말고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포인터가 뭘 가리키는지 보고 결정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코드는 아까랑 거의 똑같아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베이스 클래스의 펑션 앞에 virtual이라는 이 마법 같은 키워드를 딱 붙여준 것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디라이브드의 함수가 정확하게 호출됩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실행되는 그 순간, 즉 런타임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결정하는 걸 동적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C++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불리는 다형성의 심장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마법은 아니겠죠. 컴파일러가 런타임에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영리하고 잘 설계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부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이 마법의 비밀은 바로 두 가지에 있습니다. V포인터 줄여서 VPTR이라고 부르는 거랑 V테이블이라는 거예요. 벌추얼 함수가 하나라도 있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객체 안에 VPTR이라는 숨겨진 포인터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 포인터는 뭘 가리키냐면 그 클래스에 맞는 가상함수들의 주소가 쭉 정리된 표, 바로 V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런타임에 함수가 호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1번, 객체 안에 숨어있는 VPTR을 따라갑니다. 그럼 2번,
vtable이라는 주소록에 도착하겠죠? 그럼 3번, 그 주소록에서 호출하려는 함수의 실제 주소를 찾아내고 마지막 4번, 바로 그 주소로 점프해서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왜 우리 코드에 꼭 필요한 개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가상함수를 왜 써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베이스 포인터로 딜리트를 하니까 베이스의 소멸자만 호출되고 끝나요. 그럼 디라이브드 객체를 만들 때 할당했던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허공에 떠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찾기도 힘든 최악의 버그, 메모리 누수가 되는 거죠. 끔찍하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소멸자 앞에 벌추얼 키워드 딱 하나 붙였을 뿐인데 디라이브드 소멸자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소멸자가 호출되면서 메모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차이,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그냥 두면 컴파일러는 포인터 타임만 보고 성급하게 함수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정적 바인딩이고요. 둘째, virtual 키워드는 이 결정을 런타임까지 미루게 하는 마법의 스위치, 즉 동적 바인딩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이 마법의 비밀은 객체 안에 숨어있는 v포인터와 vtable이라는 메커니즘 덕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 클래스를 만들 때는 특히 상속해서 쓸 거라면 소멸자 앞에는 무조건 virtual을 붙여주세요.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C++의 강력한 무기, 다형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혹은 다음에 할 프로젝트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코드를 얼마나 더 깔끔하고 유연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후로 코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